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세 사기 피해액이 8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원주시의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영동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들은 봄철 국지적으로 부는 바람 양간지풍으로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양간지풍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의원 46명이 사고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원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최근 10년간 최소 8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치도 나왔는데요. 네, 보다 못한 원주시의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지난 2013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 전세 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건수도 12,700여 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2조 6,50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원주시 의회는 주택 전세 사기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2030 세대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나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안전한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 사기 의심 피해 사례를 국토교통부가 분석해봤더니 피해자 연령대 중 30대가 50.9%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정보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에게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만 있어도 이 같은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그거를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저당 설정했다는 이런 걸 알기가.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임차인에게 취약한 전세제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영동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산불 걱정이 커집니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초속 20m가 넘는 강풍까지 불면은 좀처럼 불길을 잡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매년 이맘때면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강하고 빠른 바람, 이른바 양간지풍이 이 산불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매년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양간지풍.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산불에 치명적인지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5년 낙산사를 불태웠던 양양 산불부터 여의도 면적의 69배를 태웠던 강원 동해안 산불까지 영동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양간지풍이 꼽힙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의 불청객이 찾아왔는데요. 양간지풍, 강원도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국지적 강풍을 뜻합니다. 양양 지역에서는 불을 몰고 온다라는 의미로 화풍이라고도 불리는데 고온 건조한 데다 바람의 속도까지 빨라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원리로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봄철에는 한반도 남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위치하고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합니다.
남고 북저의 기압 차이에 따라 강원도 지역에는 대륙에 따뜻한 서풍이 불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서면서 차가워지고 수증기를 빨아들여 구름을 형성하면서 건조해집니다. 공기는 산을 타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다가 정상을 지나 다시 산에서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가령 지표면에서 10도였던 영서 지역의 공기는 1700m 높이의 설악산 정상 부근에선 영하 5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영동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15도의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이 바람이 태백산맥의 급격한 경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초속 20m가 넘는 강한 강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해 동해안 산불 당시 영상을 볼까요? 불꽃이 휘몰아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양간지풍이 휘몰아치면서 마치 불꽃이 하늘 위로 솟구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양간지풍은 태백산맥의 경사가 심할수록 그리고 해풍이 부는 낮 시간보다 육풍이 부는 밤 시간대에 바람의 세기가 커져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됩니다. 양간지풍이 불 때 강원 영동에는 순간 최대 풍속 20에서 30m 이상의 고온 건조한 서에서 서남서풍이 유입되기에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기상 조건이 됩니다. 실제로 국립기상연구소는 2012년 영동지방에 국지적으로 부는 바람인 양간지풍이 대형 산불의 발생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2005년 4월 사흘간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양간지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임야 1161헥타르와 낙산사가 소실되는 피해를 낳았습니다. 올해 산림청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등 옛 기록에도 대형 산불의 발생 시기는 대부분 3월과 4월에 집중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건조한 봄철, 영동 지역에 양간지풍이 불어닥치는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요즘 작은 불씨 관리 하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 도의원 49명은 16일 도의회 앞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는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을 온전히 사고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등 원인 규명과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해 오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졌고 운전자인 60대 할머니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도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보낼 예정입니다. 시멘트 생산 공장이 있는 강릉시와 충북 제천시 등이 자원순환세 법제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 용역에 나섭니다. 강원, 충북 6개 지자체는 16일과 17일 이틀간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열고 자원순환세 추진과 관련한 주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해당 지자체들은 자원순환세 법제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시멘트 생산 공장에 있는 6개의 지자체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충북 단양군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회의를 열고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과 환경 개선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8시 10분쯤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에서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은 모두 불탔고 운전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를 위해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학교가 전국에 최소 5곳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이 시꺼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들이 재빨리 출동해 인명피해 없이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도로는 없고 계단만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옆 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정문과 연결된 진입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계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물론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와 붙어있는 중학교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초중 고교가 함께 모여있는 이 학교는 차량 진입이 고등학교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는 고등학교로 진입해 불을 꺼야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로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왕복 2차로에 구불구불 가파른 언덕길. 대형 소방차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데다 도로 옆에 차량이라도 주차돼 있으면 학교 진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한 뒤에도 화재 진압은 난관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다 보니 소방호스를 길게 연결해 적지 않은 거리를 달려야 발화 지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소방차를 가까운 곳에 부서하고 소방호스가 한 번에 15m거든요. 그걸 최대한 10번, 15번 이상도 연장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학교는 2021년 기준 전국에 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5곳은 지난해 개선했고 전남의 한 학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경기 지역 한 학교가 추가돼 현재는 5곳이 진입 불가한 상태입니다. 소방차가 들어갔을 때 어떤 회전 같은 거 있잖아요. 회전을 할 때 어떤 화단에 약간 걸릴 수가 있다고 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인데 다 그런 학교들은 화단 경계도 조정을 해가지고 다 개선을 세종은 다 했었고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협소한 진입로가 문제였던 이 학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학교로 다시 분류됐습니다.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협소해 보이는데요. 폭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5m 정도가 나옵니다. 소방차 폭이 2.5m인 것을 감안하면 소방차 통행은 간신히 가능하지만 긴급한 상황에 신속한 이동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소방차 진입 문제가 거론됐던 학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학교는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호스릴 타입의 비상소화전함이나 안심소화전 등의 설치가 필요하겠고요. 저학년 학생들 상당히 화재 났을 때 당황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그 소방 훈련 그리고 또 그 소방 안전 설비에 대한 점검 등이 해마다 전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100여 건. 5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가 16일 강원도청에서 중부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정부가 수도권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번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정부와 주요 반도체 기업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최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취득세 감면 기준 중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또 주택 가격 기준도 12억 원 이하로 통일되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